몸을 키우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고 옆구리살이 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몸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몸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살을 빼는 게 목표일 때는 당연히 몸무게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몸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가 바뀐 뒤에도 몸무게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육이 좀 붙으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무게가 다시 올라가면 살이 찌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이렇게 제 목표는 바뀌었는데 예전 목표에 맞는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판단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처럼 목표는 달라졌는데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몸무게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고민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언제부턴가 배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바지를 입으면 옆구리살이 막 튀어나왔어요. 작년에 산 옷을 입어도 핏이 예전 같지 않았고, 거울을 보면 가장 먼저 배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먹는 양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제 몸무게가 줄고 있는지를 확인했죠. 당시에는 그 방법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목표가 체중 감량이었으니까 이 숫자가 내려오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느꼈고, 몸무게가 그대로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체중이 조금씩 줄면서 배도 전보다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체중계는 제게 운동의 결과를 확인하는 가장 익숙한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운동을 계속하면서 제가 원하는 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헬스장에 넓은 어깨와 굵은 팔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단순히 살만 빠진 몸보다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는 몸이 더 갖고 싶더라고요. 배를 집어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깨와 팔에 근육을 붙이고 몸 자체를 키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근력 운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배우고 중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무거운 중량으로 올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만큼이나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몸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도 공급해야 됐어요. 몸을 키우겠다고 목표를 바꾼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적게 먹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먹는 양을 늘리려고 하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배와 옆구리살을 빼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다시 잘 먹기 시작하면 어렵게 뺀 살이 그대로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머리로는 근육을 키우려면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먹다가 다시 배가 나오는 건 아닐까? 특히 가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가 예전보다 늘어 있으면 이거 혼란스럽더라고요. 체중이 늘었다는 게 그게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방이 다시 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야속하게도 몸무게가 올라간 걸 보면 살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분명 운동 중량은 조금씩 늘고 있었고 거울로 봤을 때 어깨와 팔도 전보다 확실히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체중계 숫자를 보고 나면 그런 변화보다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다시 식사량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몸을 키우려면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먹자니 어렵게 줄였던 배와 옆구리살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적게 먹자니 근육이 제대로 늘지 않을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과 덜 먹어야 한다는 생각,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뇌는 한 번 익숙해진 기준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체중계 숫자처럼 매일 확인하고 반응해왔던 지표는 뇌 안에서 이미 하나의 습관 회로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봐야지 생각해도 뇌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그 숫자에 먼저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습관이라서 저절로 안 바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표는 이미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배랑 옆구리살을 빼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깨와 팔에 근육을 붙이고 더 무거운 중량을 들고 옷을 입었을 때 더 단단해 보이는 몸을 만들고 싶었어요. 살을 빼는 것에서 몸을 키우는 것으로 목표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은 그대로였던 거고요. 예전의 판단 기준이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몸무게가 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올라가면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던 거예요. 목표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평가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무게 대신 제가 원하는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를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배랑 옆구리살이 다시 늘고 있는지를 눈바디나 허리둘레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제 몸이 몇 킬로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배가 들어가 있는지였으니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고 일정한 간격으로 허리둘레를 비교했어요. 몸을 키우는 과정은 다른 지표로 확인했어요. 인바디로 골격근량의 변화를 참고하고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처럼 기준이 될 운동의 중량과 반복 횟수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기준을 나눠 놓으니까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허리둘레가 유지되고 근육량과 운동 중량이 함께 올라가고 있으면 몸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반대로 허리둘레만 계속 늘어나는데 근육량과 운동 기록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먹는 양을 조절하면 됐고요. 예전에는 체중이 올라가면 불안해서 식사량부터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체중계 숫자 하나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각각의 지표를 확인한 뒤 지금 방향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저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헷갈리신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세운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계속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배랑 옆구리살을 빼는 게 목표였지만 운동을 계속하면서 어깨와 팔에 근육이 붙은 몸을 원하게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달라졌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지금의 목표에 맞게 바꿔야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처럼 느껴진다면 노력을 더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같은가?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목표가 달라졌다면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